자, 그래서 이제 당연히 확률 중에서도 새로운 확률을 조금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뭐부터 할 거냐면 정의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어떤 확률을 우리가 배울 거냐면 기호로 이런 확률을 배울 거다. P, B, 바, A라 그래서 우리가 그 전까지는 뭐 PB 또는 PA를 구했다면 일명 기호로는 P, B, 바, A라는 확률을 구해 볼 거야. 이 기호의 정의는 뭐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일명 읽을 때는 P, B바 A라고 읽고요. 요거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런다. 사건 A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 B바 A라고 지금부터 정의를 할 거야. 요 놈에 일단 계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라고부터 소개하고요. 요게 왜 그런지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요 놈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거야. 얘를 PA분의 두 개의 교집합인 P, A 교비다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P, A바 B가 있다면 얘는 우리가 뭐라 했냐면 P, B분의 P, A 교비로 계산을 하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게 이런 계산일까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뭐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얘기야. 자, 예를 들어 자, 우리가 이렇게 표 하나만 작성해 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 A반이 있고요, B반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가 있고요, 여자가 있어요. 뭐 인원수는 대략적으로 30명, 여기가 25명, 여기가 35명, 여기가 40명 이렇게 해서 총 인원수들을 보면 여기가 뭐 55명, 여기가 75명, 여기가 65명, 여기가 65명, 그래서 총 합계는 130명이 있다라는 인원수가 있다라고 보자. 아, A반에는 남학생, 여학생이 합쳐서 65명, B에는 남학생, 여학생 합쳐서 65명. 남학생은 총 A에 30명, 25명, 55명, 35, 75가 있다라고 보자. 이러한 지금 학급이 구성됐다라고 보자. 따라서 예를 들어 이런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서 A반 학생을 뽑는 사건을 A, B반 학생을 뽑는 사건을 B, 남학생을 뽑는 사건을 M, 여학생을 뽑는 사건을 G라고 얘기해볼게. 그럼 나는 여기 학생 중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A반 학생을 뽑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그놈을 당연히 뭐라고 하냐면 PA라고 할 거야. 이미 학생을 한 명 뽑았을 때 여학생일 확률을 A반 학생 확률을 구하라 PA가 되겠죠. 얘는 당연히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뭐예요? 130분의 얼마가 되겠다? 65라는 게 이미 학생 한 명 뽑았을 때 A반 학생의 확률이 되는 거야. 이것도 어렵지가 않죠. 그런데 이제 누가 물어봐요. 이미 한 명 학생을 뽑았을 때 A반이면서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 이미 학생을 뽑았을 때 A반이면서 여학생을 뽑아래. 그럼 당연히 어디 인원을 보는 거냐면 여기 인원을 보겠죠. 그래 놓고 우리가 그 확률은 정의를 뭐라 그럴 거냐면 A반이면서 여자다. A교 G다. 이렇게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이게 A반의 여학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이 확률은 뭐라고 부르니? 130분의 얼마다? 35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여기까지도 어렵지가 않을 거야. 자, 그 다음에 어떤 확률을 구해볼 거냐면 내가 지금 이번에 학생을 어디서 뽑을 거냐면 A반에서 임의로 한 명을 뽑았을 때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를 해볼게. 이번에는 이 인원 중에서 A반에서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래. 그럼 이것도 다들 확률이 얼마냐라 그러면 어렵지 않게 뭐분의 뭐라고 할 거냐면 여학생 중에서 한 명 뽑았을 때 A반 중에 한 명 뽑았을 때 여학생이면 65분의 35예요 라고 다들 대답을 할 거란 말이야. A반 중에서 여학생 한 명 뽑을 확률이니까.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확률로 정의할 때 뭐라고 써야겠냐라고 했을 때 이거의 표현 방법은 배우지가 않았다라는 거야. 왜? 우리는 일반 정원산 전체에서만 인원수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이런 부분에서에 해당하는 확률을 구하는 기호를 배우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그것을 정의할 거고 지금 이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이 중에서 A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의 확률이라 그래서 얘를 앞으로 기호로 P, G바 A다라고 얘기할 거야.
A 학생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여학생일 확률이라 그래서 요 놈을 요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거다. 그렇게 봤더니 우리가 요 확률이 65분의 35를 알겠는데 요게 어떻게 되냐? 결국엔 여기에 전체 인원수를 130으로 나눠도 식은 변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한다? PA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얘가 뭐가 되기 때문에 PA교 G가 되기 때문에 이 확률은 이렇게 구하는 거와 같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저 조건부 확률 PB바 A를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PB바 A라고 할 거고, 얘 앞으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면 PA분의 PA교비, PA바 B는 PB분의 PA교비다라고 정의를 하겠다라는 거다. 실제로 우리가 원래 구했던 모든 확률도 원래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도 구하라는 것도 주사위를 던졌다라는 가정하에 우리가 1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런 확률들도 뭐라고 쓰는 거냐면, 당연히 너네는 그 확률을 우리는 예를 들어 사건 A가 1이 나올 확률, 1이 나오는 사건이라 그러면 원래가 우리가 이게 주사위를 던졌다라고 하면 주사위 던진다. 던진다라는 것을 전체 2라고 얘기해보면 원래 우리가 모든 구하는 확률도 조건부 확률이야. PA바 2라 그래서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는 그냥 항상 전체 사건에 생략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확률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뒤에 항상 2가 붙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전체이기 때문에 생략을 해놓고 P를 썼는데, 여기서 우리가 부분에서 확률을 구하려면 기호를 새로 정의할 수밖에 없고, 그놈을 우리가 B바 A 또는 PA바 B 이렇게 바라는 기호를 써서 우리가 새로 이름을 지을 거고, 저놈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알고 있고 요 놈을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뭘 해볼 거냐면 확률의 곱셈 정리란 걸 해볼 거야. 확률의 곱셈 정리. 확률의 곱셈 정리다.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예시를 들어서 여기 지금 주머니에 우리가 흰색 공이 3개가 있고요. 그리고 검은색 공이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건 A와 B를 내가 한번 정해볼 건데요. 사건 A는 여기서 공 하나를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이야. 흰 공이 나올 확률. 흰 공이 나올 확률이고요. 사건 B는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 사건 A는 공 하나 꺼냈을 때 흰 공이 나올 확률, 그리고 사건 B는 검은색 공이 나올 확률이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그랬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어떤 확률을 구해볼 거냐면, 처음에는 흰 공을 뽑고 나중에는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을 구해보겠다라는 거야. 여기서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라고 얘기해볼게. 됐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흰 공 뽑고 다음에는 검은색 공 뽑을 확률은 당연히 뭐가 되냐면, 흰 공 뽑고 검은색 뽑는 연속적인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 PA교 B다라고 불러.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연속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확률을 구할 때 쓰는 건데, 요 놈을 우리가 PA교비라 부른다. 그럼 당연히 다들 확률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PA교비는 뭐냐면 처음에 흰색 공이 나올 확률 얼마야? 5분의 뭐가 되겠고 3이 되겠고,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으니 요렇게 공이 하나 날아가니까 다음에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뭐가 되겠다? 2가 되겠다. 그래서 다들 어렵지 않게 선생님 확률은 이거예요 라고 얘기할 거야. 맞는 얘기고. 그런데 이제 요 놈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그럼 요 확률의 이름은 뭐겠냐 라고 그러는 것은 얘는 PA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처음에 흰색 공을 뽑을 확률인 거니까. 그러면 뒤에 뽑을 확률의 이름을 뭐라고 해야 되겠냐 했을 때 PB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라는 얘기야. PB는 그렇죠. 여기서 공을 하나 뽑은 게 그냥 검은색인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앞에서 흰 공을 뽑았다라는 가정하에 뒤에 검은색을 뽑았기 때문에 요놈의 확률 이름을 뭐라고 하는 게 맞냐면 B바 A다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이게
흰색 공을 뽑았다라는 가정하에 뒤에 검은색 공을 뽑은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확률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것을 이렇게 정해야겠다. 근데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왜? 우리가 당연히 위에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PA를 저쪽으로 곱해준다면 당연히 PA 교 B는 여기서 쓸까? PA 교 B는 뭐라고 쓸 수가 있어요? PA 곱하기 그리고 B바 A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고 또는 아래 거에서 보면은 요렇게 보더라도 저기에 PB가 곱해지는 거니까 얘가 PB 곱하기 PA바 B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전체 경우수분에 공통적으로 일어날 경우수를 구했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연속적인 상황의 확률을 교집합 확률을 구할 건데 그걸 어떻게 구할 거냐면 확률의 곱으로 구할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앞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에다가 앞에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뒤에가 일어날 확률의 곱으로 나타내서 우리가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전에는 우리가 전체분의 교집합의 개수를 구했다면 앞으로는 연속적인 상황에 대한 확률을 이렇게 곱으로 구하겠다라는 거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확률을 표현해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간단한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뒤쪽에 127번부터 130번까지 한번 계산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들 풀어봅시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 자, 1부터 50, 어디 핀 거야, 나는? 난 조건부 안 피고 있었네. 넘어갔었구나. 미안. 자, 다시 해보자. 자, 조건부 확률의 계산. 자, 1번. 자, PA랑 PB랑 PB바이가 주어졌을 때 무슨 확률 구하라? PA여 교 B에여의 확률을 구하라. 우리는 일단 6건의 확률로 저 확률이 뭔지부터 조금 계산해 봐야겠죠. 자, 당연히 일단은 얘를 어떻게 구하겠니라 그러면 우리는 요놈의 6건의 확률의 정의에 의해서 얘를 한번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P, A 합 B에 뭘 구한다? 열을 구하는 거와 같고 그러면 얘는 6번의 확률에 의해서 뭘 구하는 것 같다? 1-P, A 합 B를 구하세요와 같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P, A 합 B만 구하면 되는데 나와 있는 것은 PA, PB, PB바이가 나왔어. 우리 뭘 알아야 되냐면 PA 교비를 알아야지만 PA 합 B를 구할 수가 있다가 되겠죠. 따라서 PA 합 B는 뭐야? PA 더하기 우리는 PB에서 뺄 겁니다. 뭐를? PA 교비를 뺄 거야. 그런데 PA 교비는 직접 안 나오고 저런 것들만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제 얘를 구하려고 봤더니 얘가 확률의 곱셈 정리에 쓸 수가 있는데 나와 있는 거는 PB바이가 있더라. 그럼 앞에 뭐가 곱해져야 되니? 라 그러면 얘는 PA 곱하기 그리고 PB바 A다 라고 써야지만 PA 교비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따라서 이제 숫자 대입해서 그냥 계산하면 될 거고요. 얘가 5분의 2에다가 더하기 2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이것이 5분의 2에 PB바이 4분의 3이라고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계산이죠. 차근차게 여기가 2가 돼서 그냥 분모를 총 10으로 통분해버리면 10분의 얘가 4가 될 거고요. 여기가 5가 될 거고 마이너스에 3이 돼서 얘가 10분의 얼마다? 6이 돼서 얘는 5분의 3이 되겠구나. 따라서 우리는 요걸 구해야 되니까 얘는 1-5분의 3 따라서 당연히 5분의 2가 되겠다라고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당연히 이것들을 아까 PA 바비가 PB분의 PA 교비다 이걸 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좀 교집합을 하면 좀 바로 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해봅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PA, BB 그리고 PA 교 B의 여가 0.5일 때 PA 바비를 구하래. 당연히 PA 바비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는데 이거는 PA 바비는 정의가 PB분의 PA 교 B가 되겠죠. 그러니까 또 뭐가 필요하다고요? PA 교 B가 필요해. 그랬더니 지금 나와 있는 요 놈에 의해서 드모르간에다가 6건 확률 한번 정의해보면 얘가 A와 B의 전체 지금 여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1-P A와 B가 되므로 얘가 0.5라는 것은 이것이 0.5가 되겠다는 걸 알겠죠. 그럼 우린 곧바로 확률의 덧셈 정리에 의해서 우리는 PA 교 B를 구할 수가 있더라. 얘가 PA 더하기 그리고 PB에다가 뭘 빼는 거야? 교집합을 빼는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딱딱 대입하면 되겠죠? 0.5고요. 여기가 0.2고요. 여기가 0.4니까 이 부분은 얼마다? 0.1이 되는구나. 따라서 요 놈은 0.4분의 얼마다? 0.1이 돼서 4분의 1이다라고 계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져 있는 우리 PA바 B의 정의만 가지고도 쭉쭉쭉 계산해서 그냥 풀어주는 문제다. 어쨌든 단순 계산 문제니까 공식에만 대입하면 다들 쉽게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밑에 거 계속 옆에 거 볼게요. 자, 3개 정도씩 끊을게. 왜냐면 어렵지가 않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다음 장 넘겨볼까요? 눈을 떴으면.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표는 어느 고등학교의 A, B 두 학급 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안경을 쓴 학생을 조사해 나타낸 거야. 두 학급의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학생 한 명이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뭐라고요? 안경을 쓴 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A 학급 학생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안경을 쓴 학생이라는 사건을 2라고 한다면 우리는 저 확률을 뭘 구하라는 거야? P, A바 2를 구하세요가 되는 거야. 안경을 뽑은 학생을 뽑았을 때 A학급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원래 요 놈의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 P2분의 PA교 2를 구할 건데 어차피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요 P2라는 게 전체 인원수 분의 그리고 일어날 인원수, 여기도 마찬가지 전체 일어날 수 분의 요 교집합의 인원수가 되니까 항상 이게 어차피 약분이 된다는 개념이야. 따라서 우리는 요렇게 표로 주어져 있는 확률에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는 그냥 요 인원분의 요 인원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고, 따라서 안경을 쓴 학생이 얼마? 20명이 되는 거고, 교집합의 인원은 16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곧바로 요 확률을 20분의 16이다라고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당연히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나눠되지만 특히 이렇게 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 문제들이든 모든 확률이란 것은 전체는 똑같은 거니까 내가 전체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조건부 확률을 아주 쉽게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 문제는 풀어주면 좋을 것 같다. 하나만 더 할게요. 자, 그 다음 문제도 보자. 자, 흰 공 6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1개씩 2번 공을 꺼낼 때 꺼낸 2개가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단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이 확률도 당연히 너네한테 구하라 그러면 너무나 쉬울 거야. 그냥 확률을 숫자로만 계산한다면 둘 다 흰공이야. 첫 번째 흰공을 뽑을 확률이 10분의 6이 되는 거고, 두 번째 흰공을 뽑을 확률이 얼마야? 9분의 5가 돼서 요 확률의 곱은 뭐 약분해서 3으로 약분하면 5로 약분하면 뭐 다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당연히 3분의 1이 되겠다라고 계산이 이제 가능하다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요 확률을 우리가 한번 좀 식으로 좀 쓰는 것도 항상 할 줄 알아야 돼. 왜냐면 요 확률이라는 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기호의 의미 없이 막 계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로 하고 나중에 확률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되게 헷갈리는 경우들이 생길 거야. 그때 내가 조금 정확한 정의를 모르면 이게 이렇게 구하는지 이렇게 구하는지가 되게 헷갈리게 될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얘도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죠. 사건 A를 첫 번째 흰공, 그리고 B를 두 번째 흰공이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2번 뽑았을 때 둘 다 흰공인 거니까 얘는 교집합을 구하는 거야. 연속적인 상황에 둘 다 이런 확률 이걸 구해서 얘는 결국엔 PA 곱하기 얘가 뭐다? PB바 A가 되겠다라는 거야. 나라도 계속 써주는 거야. 니네가 안 쓸 걸 알아서. 따라서 요 확률이 얼마가 되겠다? 10분의 6이 되는 거고, 얘는 사건 A가 일어났다를 가진 사건 B가 확률이니까 해당하는 개수가 여기도 하나 줄고 여기도 하나 줄었으니까 이렇게 계산하겠다라는 거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계산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런 표현들을 자꾸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다. 나중을 위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에 것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내용은 뭘 구해볼 거냐면 어떤 이제 확률을 구할 건데, 우리가 이제 확률이라는 거는 항상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를 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문제 보자.
예술의 전당에서 오페라 공연을 하는데 비가 내릴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2분의 1이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공연이 매진될 확률은 3분의 2라고 하자. 내일 비가 내릴 확률을 40%라고 할 때 내일 공연이 매진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내일 공연이 매진되는 상황은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야. 비가 내리고 나서 매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매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가 요거를 이제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는 그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보통 2라고 해요. 2. 나 이런 사건을 2라 그럴 거야. 내일 공연이 매진될 사건을 2라고 할 거고 여기서 이 경우는 두 가지로 나눠져. 비가 내릴 때, 내리지 않을 때. 그러면 여기서 비가 내린다라는 사건을 A라고 잡아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내가 구할 확률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나는 P2를 구하고 싶어. 내일 매진될 확률. 그놈은 내일 비가 내리고 매진될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더하기 비가 내리지 않고 내린다가 A면 내리지 않는 건 A여가 되는 거야. 교2다 라고 적으면 내일 매진될 확률은 비가 내리고 매진되거나 또는 비가 내리지 않고 매진될 확률에 더하기가 된다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이해하겠니? 어떻게 된 건지. 따라서 이제 요 확률을 구해보면 얘는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원래는 PA 곱하기 결국엔 P2바 A가 되는 거고 얘도 PA여 곱하기 P2바 A여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PA는 얼만데 비가 내릴 확률 0.4가 되는 거고 얘는 비가 내렸을 때 매진될 확률이니까 비가 내릴 때 매진 확률은 2분의 1이니까 이것이 곧바로 2분의 1이라고 적어주면 되겠고 얘는 비가 내릴 확률은 내릴 확률이 0.4 얘는 0.6이 되는 거고 비가 내리지 않을 때 매진 확률은 3분의 2니까 여기다 3분의 1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당연히 계산하게 되면 10분의 4가 5분의 2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얘가 10분의 얼마야? 4니까 얘는 그냥 30분의 8이라고 구하겠네. 통분해야겠네. 결국에 얼마? 30분의 1로 통분하게 되면 3이 만나서 여기가 6이 되겠고 8이 돼서 얘를 30분의 14 그래서 2로 나눠서 15분의 7이라고 한다. 그런데 당연히 기호로는 정확하게 이렇게까지 쭉 쓰겠지만 보통은 요 정도는 생략을 하고요. 요거는 보통 식을 쓸 때 잘 쓰지 않아요. 보통은 여기까지 적어놓고 요 놈을 요렇게 된다라고 식을 쓰는데 이것의 의미가 이건 거는 좀 알아두고 쓰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알고 쓰는 거라 그냥 맨날 막 쓰는 거라 나중에 분명히겠지만 확률이 구별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꼭 이렇게 써서 풀어보는 걸 지금은 추천한다. 처음이니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한 문제만 더 해볼게요. 요거는 지우지 말고 다음 거 밑에다 한번 풀어볼게 또. 자, 이번에 이런 문제 풀어볼게요. 자, 상자 A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들어있고요. 상자 B에는 흰 공 3개, 검은 공 2개가 들어있어요. 그랬을 때 상자 A, B 중에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의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아마 글을 읽다가 대부분 놓쳤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한 번 더 상자에다가 공 하나 그려줄게요. 다들 보통 요 정도 읽으면 2줄 넘어가면은 흐름을 잃더라고요, 다들. 그래서 요렇게 A 상자에는 흰 공 2개, 검은 공 4개가 있고요. 상자 B에는 당연히 흰 공 3개랑 검은 공 2개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두 상자 A, B 중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2개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을 때 꺼낸 공 2개가 상자 A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상황이 뭐가 되냐면 처음에는 임의로 공을 하나를 A 상자 또는 B 상자를 선택해서 뽑았어. 그랬더니 거기서 어떻게 뽑았냐면 2개를 택했는데 흰 공 1개, 검은 공 1개가 나왔는데 그게 전부 다 어디서? 상자 A에서 나왔다라고 얘기할 거다. 그럼 여기서 이 사건의 이름을 어떻게 줘야 될 거냐면 선생님이 결국 흰 공 1개, 검은 공 하나가 나왔다라는 사건을
E라고 할 거고, 그 상자가 어디서 나온다? A에서 나왔다를 사건 A라고 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거의 확률을 우리가 정의하면은 P A 바 E를 구하겠다라고 정의를 내리겠다가 되겠고, 그러면 얘는 결국에 우리가 뭐냐? P 2분의 P A 교입니다. 이렇게 적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P2라는 건 뭐냐면, P2라는 것은 임의로 공을, A, B 중 한 상자를 임의로 택하여 두 개 공을 임의로 꺼냈더니 흰 공 한 개, 검은 공 하나가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오는 것은 A 상자를 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수가 있고, 또는 B 상자를 선택해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올 수 있으니까 이 P2라는 정의는 P, A, 교 2,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P, 비교 2, 우리가 B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돼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조건 확률을 구하면은 결국에는 분모에 항상 분자의 교집합이 들어가므로 실제로 분모만 구하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따라서 우리 분모 확률을 구해보면은 얘가 결국엔 PA라는 것은 A 상자를 택할 확률이 되는 거야. 여기서 임의로 택하니까 우리는 그 확률의 이름을 2분의 1이다 라고 해주는 거고, 그 뒤에 지금 뭘 곱하는 거냐면 요 놈이 PA 곱하기 P2바 A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A 상자를 택했을 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와야 돼. 그럼 A 상자에는 공이 6개가 들어가는 거니까 6C 2분의, 여기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2C1 곱하기 4C1이 되는 거고, 더하기 P 비교이도 뭐가 되는 거냐면 P B 곱하기 P 2바 B가 되는 거야. P B도 B 상자를 택할 확률이니까 2분의 1이 되는 거고, 거기서 우리가 공을 꺼냈더니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얘는 공이 몇 개? 5개니까 5C 2분의 흰 공 하나 3C1, 검은색 공 하나 2C1이 돼서 마지막에 분자는 얘랑 똑같은 경우를 써주면 요것이 요 조건부 확률을 구했다라는 계산이 되는 거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지금처럼 2인으로 택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2분의 1은 전부 다 지워진다 라고 되는 거야. 따라서 계산해보면 요 놈은 6C 15분의 2 곱하기 4니까 8이 될 거고, 얘가 5C 10분의 여기가 6이 될 거고, 여기가 15분의 마찬가지 얼마가 된다? 8이 되겠다라고 계산이 가능하더라. 됐죠? 따라서 이제 뭐 통분해주게 되면 분모는 위아래는 30 곱할까요? 위아래 30을 곱해서 여기는 16, 30을 곱하게 되면 여기는 3에서 18, 30 곱하면 여기도 16이 돼서 34분의 16이 되니까 2로 나눠서 17분의 8이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것을 요 조건방률을 구한다라는 거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 기호를 조금 써가면서 푸는 걸 처음에 추천한다. 당연히 저 결과값만 써도 답은 나오겠지만 그러면 나중에 내가 정확하게 뭘 푸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밑에 것들도 다 해볼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울 내용이 뭐냐면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란 걸 배울 거야. 사건의 독립과 종속이다. 독립과 종속. 자, 그래서 첫 번째 뭘 정의할 거냐면 사건의 독립이란 걸 정의할 거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볼게. 사건 A와 B가 독립이다 라고 앞으로 얘기할 거예요. 독립. 그래서 이 독립의 정의는 뭐냐면, 야, 눈 똑바로 떠. 자, P, A 바 B 또는 P, A 바 B의 여를 구했을 때 결국엔 전부 다 P, A가 나온다면 우리는 사건 A와 사건 B는 독립이다 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가 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B가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건데 그거랑 관계 그냥 P, A가 발생한다. 또 얘는 사건 B의 여집합이 일어났다라는 가정하에 사건 A가 확률인데 이놈하고 상관없이 P, A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두 사건을 뭐라 그러냐? 독립이라고 할 거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야? 이 사건 B가 사건 A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우린 PA 바 B라는 거 결국에 PA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 이 B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그냥 PA가 될 때
마찬가지 우리는 요 B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얘기인 거야. 그랬을 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결국 그냥 PA를 구하는 것 같구나. 이것을 두 사건이 독립이라 얘기한 거다. 이걸 이제 상황적으로 하면 이런 얘기야. 이제 선생님이 집에서 오늘 점심 때 뭐 맛있는 라면을 먹으면 우리 현태는 집에 가서 삼겹살을 먹어요. 그럼 선생님이 라면을 먹는 사건을 A, 집에서, 우리 현태가 집에서 삼겹살을 먹는 사건을 B라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집에서 라면을 먹든 안 먹든 현태는 삼겹살을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 사건과 우리 현태가 일어나는 사건은 완벽하게 독립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라면을 먹는 사건을 A, 라면을 먹지 않은 사건이 A요. 우리 현태가 삼겹살 먹는 게 B, 먹지 않는 게 B의 연대. 우리 완벽하게 독립이겠죠. 왜요? 내가 먹든 안 먹든 먹고 얘가 먹든 안 먹든 나도 먹을 거니까. 이런 거를 상황적으로 사건적 이걸 서로 독립이라 그래. 이렇게 완전히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또는 어떤 게 또 독립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아까처럼 여기에 흰 공 2개가 있고 검은색 공 3개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을 2번 꺼낼 거야. 그랬을 때 A라는 사건을 흰 공 꺼내는 거, B라는 사건을 검은색 공을 뽑을 거라고 했는데 검은 공. 그랬을 때 일단은 흰 공을 뽑고 그리고 검은 공을 뽑을 확률 아까 구하라 그럴 때 어떻게 구하라 했냐면 P A교 B를 구한다라고 얘기했어. 공을 꺼냈을 때 흰 공을 뽑고 검은 공을 뽑을 확률이 우리가 P A교 B라 그랬어. 그래서 아까 이거 어떻게 구했냐면 P A 곱하기 P B바 A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 놈의 확률을 얼마라고 썼냐면 5분의 2라고 했고 요 확률은 이제 상황이 2가지로 나눠질 거야. 내가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 상황하고 꺼낸 공을 다시 넣는 상황 2가지로 한번 나눠볼게. 그러면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게 되면 내가 처음에 흰 공을 뽑은 사건이 뒷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놈의 확률은 4분의 3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 그런데 꺼낸 공을 다시 넣게 된다면 당연히 공의 개수는 여전히 얘랑 똑같을 거기 때문에 두 번째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이 그냥 5분의 뭐가 되냐면 3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렇게 되니까 두 개는 결국에는 얘는 결국에는 뭐냐면 독립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P바 A가 요렇게 되고 얘는 독립이기 때문에 요 놈은 그냥 뭐랑 같냐면 P 뭐랑 같겠어? 그냥 B랑 같다는 얘기겠죠. 그냥 공을 하나 꺼냈을 때 검은색 공을 뽑을 확률하고 같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상황적으로 우리가 공을 다시 넣지 않게 되면 앞의 상황이 뒷사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건 독립이 아닌 거고 꺼낸 공을 다시 넣게 되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겠지. 이럴 때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거야. 이런적으로 이제 상황적으로 이런 게 독립이다 아니다를 너네가 알아야 돼. 그럼 당연히 우리가 독립이 아닌 걸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종속이라고 부를 거야. 독립이 사건 아닌 전부 다 종속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독립이 아닌 것은 종속이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독립의 정의를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면 얘를 한번 다시 써볼까? 얘가 알겠지만 PA바 B는 P5분의 B분의 PA교 B라고 쓸 수가 있잖아. 그런데 결국엔 독립이라는 것은 얘가 뭐랑 같더라? A랑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이걸 어떻게 정리하면 되겠어? 요거를 넘겨서 P, A교 B가 뭐가 된다? P, A 곱하기 P, B가 된다라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뭐의 의미가 된다? 독립의 의미가 된다라고 하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우리가 사건 A, B가 독립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통 2가지로 형태를 표현해. 요렇게 되거나 요렇게 되면은 우리는 두 사건을 독립이에요 라고 얘기할 거고 얘가 아니라면 이때 우리는 뭐라 부를 거다? 종속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처음에는 사건적으로 이게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됐지만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쳐봐. 자,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랬을 때 A라는 사건은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1, 3, 5. 그리고 B라는 사건은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야. C라는 사건은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한번 선생님이 정의를 해볼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중에서 두 사건이 독립인 것을 구하시오. 두 사건이 종속인 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해. 뭐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보통 요렇게 요거가 두 개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얘를 우리가 뭐라 불렀죠?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무슨 사건? 배반 사건을 부르는데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거야. 왜? 교집합에서 이게 영향을 안 미쳐요. 이건 아닌 거야. 사건적으로 아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것은 앞사건이 뒤사건에 아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이제 사건적으로 맞지만 이렇게 집합적으로 원소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인 건 배반 사건이라 부르지 이건 독립이라고 부르지 않아. 그럼 독립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하냐고? 이걸로 구별하겠다라는 거야. 즉 우리는 PA의 확률은 주사를 던진 거니까 재빈아 얘가 얼마야? 6분의 3인 거고 PB도 얼마야? 6분의 3인 거고 PC도 그냥 6분의 2인 거죠. 맞아요? 그랬을 때 PA 곱이는 얼마입니까? 라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얼마야? 0이라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PA 곱하기 PB랑 같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독립이 아니라 뭐라 부르는 거야? 종속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알겠니? 아, 그러니까 우리가 꼭 구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학생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처음에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치나 사건을 설명하게 되면 배반 사건을 독립이라고 착각을 해. 그건 아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사건적으로 독립이라는 구별은 좋지만 이렇게 집합적인 원소가 났을 때 독립과 아닌 것을 유일하게 요 걸로만 독립인지 아닌지를 너네가 판단해 줘야 돼. 이 사건이 독립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될 때는 이렇게 구별을 해줘야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 사건 B와 C가 독립인지를 물어보면 마찬가지 P, 비교 C를 구해봤어. 그랬더니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는 하나밖에 없으므로 얘의 확률은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 놈을 P, B 곱하기 P, C를 구해보면 얘가 얼마고 6분의 3이고 얘가 6분의 1이라서 얘가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지. 그러니까 두 개가 뭐해? 같다가 되는 거야. 이럴 때는 오히려 사건 B와 C는 독립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는 이렇게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로 구별할 수가 있지만 그걸로 구별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야. 그럴 때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PA 교 B와 PA와 PB를 구해서 그 교집합 확률과 두 개의 곱이 같을 때만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할 거고 그게 아닌 것은 종속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그랬을 때 두 사건이 우리는 독립이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황도 다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할 거다. A와 B의 여도 독립이 되는 거야. 왜? B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B의 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 A 여와 B도 서로 독립인 거고 A 여와 B의 여도 서로 독립이다라고 다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거꾸로 그러니까 이게 다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에서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이라 그러면 그것들끼리 여도 전부 다 독립이라고 얘기하겠다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독립 나오면은 이것들도 전부 다 독립이라고 쓸 수가 있어. 따라서 독립일 때가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는 이 교집합의 확률을 두 개의 곱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야. 즉 예를 들어 사건 A, B가 독립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에서 P 당연히 A 교 B가 나오면 야 그냥 이거 독립이면 PA 곱하기 PB로 계산해버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어 A 교 B의 여도 야 서로 독립이야? 그러면 얘도 독립이니까 얘는 그냥 PA 곱하기 P, B의 여다라고 해서 요 놈을 우리가 여사건 확률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곧바로 계산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사건의 독립의 정의는 PA바 B, PA바 B여가 그냥 PA가 될 때 두 사건 A와 B를 독립이라 할 거고 사건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 두 사건을 독립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결국에 이것을 조건 확률로 정해봤더니 결국에 PA 교 B가 PA 곱하기 PB가 되겠고 이걸 보이면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럼 독립이면 또 이 계산을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A와 B가 독립이면 A와 B의 여, A여 B, A여 B 여들도 전부 다 독립이라고
계산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번 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수업을 좀 해볼게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115번 문제들을 한번 직접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 문제 6번 해보자. 자, 방금 아까 설명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사건의 독립과 종속의 판정이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홀수 눈이 나온 사건을 A, 3 이하의 눈이 나온 사건을 B, 2 또는 5의 눈인 사건을 C라 그랬을 때 서로 독립이 사건을 고르라는 문제다. 이런 식으로 집합적인 원소로 나왔을 때는 서로 독립인지 아닌지를 찾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런 거는 전부 다 우리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PA를 구해보면 홀수는 6분의 3, PB를 구해보면은 3 이하 눈이 나온다. 얘도 6분의 3. 그리고 2 또는 5의 눈이 나온다. 확률이 6분의 2라고 알겠죠? 집합의 원소로 쓰면 얘가 1, 3, 5. 그리고 B는 당연히 1, 2, 3. C는 2와 5가 될 거다. 자, 이제 서로 모인 거 독립인지를 찾으려면 A와 B가 독립인 걸 확인하려면 PA 교비를 구해보면 되겠고, A와 C가 독립이려면 두 개의 교를 확인해보고, 마지막으로 얘 확인해봐라. 자, 그러면 이거의 확률을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전체 인원수분의 인원수인 경우수로서 얘는 전부 다 6분의 두 개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봤더니 1하고 3이니까 이게 6분의 2인 거고, 얘는 A와 C의 교는 6분의 얼마가 되겠다? 1이 되는 거고, B와 C의 교도 6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PA 곱하기 PB가 6분의 3, 6분의 3인데 두 개가 같니? 아니, 다르다. 그럼 얘는 종속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가 되는 거야. 같니? 같구나. 얘는 독립이 되는 거고, 얘도 6분의 3 곱하기 6분의 2가 되는 거니까 같니? 같으니까 독립을 얘기할 거다. 이런 식으로 독립과 종속은 PA 교 B와 PA 곱하기 PB가 같냐 다르냐만 따져주면 되는 거다. 알겠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는 넘어가서 요거. 자, 두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이고요. PA여 교 B는 2분의 1, PA여 교 B의 여는 6분의 1일 때 PB를 구하라는 거다. A와 B가 독립이라고요? 그러면 서로 여도 전부 다 독립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PA여 교 B를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그냥 서로 독립이니까 PA여 고 PB다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다. A, B가 독립이면 얘들도 독립이니까 곱으로 표현된다. 이것이 2분의 1. 자, 마찬가지 그러면 PA여 그리고 교 B에여도 A와 B가 독립이면 얘들도 독립이야. 그러니까 곧바로 얘를 곱으로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라고. 이것이 6분의 1. 자, 뭘 구하래요? PB를 구하래요. 두 개를 뭐 하면 좋을까? 봤더니 나눠주면 좋을 것 같아. 두 개의 공통인 PA여가 있으니까. 그럼 좌변은 PB 여분의 PB인데 얘를 우리가 여사건 확률로 PB분의 1마 PB분의 PB가 되겠고, 얘는 2분의 3이 되겠죠. 요렇게니까 2분의 3, 3이 된다라고 쓸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크로스 곱해서 3-3 PB가 뭐가 되겠다? PB가 돼서 나머지 계산이죠. 우리가 4PB가 3이니 PB는 4분의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독립일 때는 가장 좋은 계산은 교집합 연산을 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마지막 문제. 요것도 보면 자, 어떤 시험에서 값을이 합격할 확률이 4분의 3과 3분의 1일 때 다음을 구하시오. 당연히 값이 합격할 확률과 을이 합격할 확률은 당연히 서로 뭐겠다? 독립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서로 다른 사람의 합격 확률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따라서 값과 을이 모두 합격한다. 이것은 쓰면 PA 교 B인데 얘는 결국 그냥 뭐냐? PA랑 PB를 뭐 하는 거다? 곱하는 거므로 얘가 얼마? 4분의 3 곱하기 얼마? 3분의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는 거다.
자, 2번은 뭐야? 갑은 합격, 을은 불합격. A교 B의 여가 되는 거라고. 얘도 서로 독립이니까 이거를 그냥 구하면 되니 4분의 3 곱하기 얘는 3분의 2라고 구해주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적어도 한 명이 합격 확률은 뭐라고 씁니까? A 또는 B가 합격, 갑 또는 B가 합격하니까 PA 합 B라고 구하는 거고, 얘는 당연히 확률의 덧셈 정리해서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교 B가 되므로 이 뒷부분을 우리는 서로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다라고 할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을 계산해서 얼마? 4분의 3 더하기 3분의 1의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한 거 4분의 3 곱하기 3분의 1로서 구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집 확률들을 전부 다 곱으로 구해버리면 된다. 자, 밑에 것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은 지금 이제 사건의 독립과 종속을 배웠다면 타이틀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걸 배워볼 거다. 타이틀은 독립시행의 확률. 자,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 해볼 거야. 독립시행의 확률. 자, 일단 먼저 예시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면 주사위를 5번 던질게. 주사위 5번 던졌을 때 자, 3의 배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 3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라 그러면 다들 아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3의 배수 눈이 3번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아마 다들 따로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사위를 5번 던졌다라는 시행은 당연히 주사위를 던지는 것들의 사건들은 서로 독립이라고 얘기해. 내가 처음에 주사위를 던지는 거나 두 번째 주사위를 던지나 세 번째 주사위를 던지는 행동들은 첫 번째 상황, 두 번째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이런 걸 상황적으로 독립 얘기할 거야. 당연히 이렇게 뭐 주사위를 던진다, 동전을 던진다 이런 식으로 사건은 전부 다 독립 얘기할 거고, 그런 독립이 사건들의 확률을 구하는 방법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배우지 않고도 이미 구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이걸 한번 구해보면 우리는 3의 배수 눈이 나오는 것이 확률을 구해보면 요 확률은 당연히 6분의 얼마다? 2라고 해서 3분의 1이라고 다들 알고 있다고. 3의 배수 눈이 나온다. 3과 6이 나오니까 3분의 1이죠. 그랬을 때 당연히 주사위를 5번 냈을 때 3번 나온다라는 것은 3의 배수 눈이 나서를 5라 그러면 이렇게 3번 나오고 2번은 안 나온다가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3의 배수니 3번 나온다라는 사건이 되는 거야. 따라서 이 확률을 구한다라는 것은 5는 3의 배수 나온다. 3분의 1. 3의 배수 나온다. 3분의 1. 쟤도 3분의 1이고. 얘는 당연히 안 나온다. 3분의 2. 얘도 3분의 2라고 할 거야. 그런데 당연히 이것뿐만 아니라 상황은 이거 말고 어떻게? 얘가 이렇게도 될 수가 있겠고, 예를 들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이 여러 개가 있겠지. 결국 그런 상황들을 전부 다 뭐 해야 돼? 더하는 게 요놈의 확률이 되겠다라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근데 이 확률들은 전부 다 뭐 할 거고 똑같을 거고, 결국 우리 여기다가 이놈의 뭐만 구하자? 개수만 곱해주면 되는 건데, 그 개수를 구하는 과정을 어떻게 쓰겠냐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어. 첫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하게 되면 5 3번과 2를 2번 나열하는 경우니까 5팩토리알을 3팩, 2팩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여기에 빈칸 5개에다가 동그라미 3개를 채우고 나머지에는 그냥 검은색을 동그라미 3개를 채우고 나머지는 X를 채울 게라 그래서 저 빈칸 5개 중에 흰 거 3개만 동그라미 3개만 집어넣는다. 우리 이걸 또 뭐라고 쓸 수 있어? 그냥 5C3이라고 쓸 수도 있지. 그래놓고 나머지에는 X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 요 계산이나 요 계산이나 우리는 5C3을 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얘가 5팩을
두 개를 뺀 팩토리얼과 요거를 나눈 팩토리얼 되니까 당연히 두 개는 같은 계산이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원래는 직접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아. 하지만 모든 독립시행 확률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가 조금 귀찮아서 우린 요걸 조금 공식화했다라는 얘기야. 그것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부르겠다. 그럼 이걸 당연히 공식화하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것은 이것은 5C3의 3의 배수 눈이 날 확률이 3분의 1인데 이게 3번 일어나고 나머지가 몇 번 일어나겠다? 2번 일어나겠다라 그래서 우리는 주사위를 5번 던지는 독립시행을 했을 때 3의 배수 눈이 3번 날 확률을 바로 5C3의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이다 라고 계산하는 것을 독립시행 확률이다 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따라서 이걸 또 일반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를 하자. 자, 우리는 이렇게 정해보자. 자, 사건 A의 확률을 P라고 정의를 했을 때 우리는 N번 독립시행한 사건 중에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뭐라고 쓸 거냐? 앞으로 기호로 얘를 PX는 R이라고 쓸 거고 우리는 요것을 어떻게 지금부터 쓸 거냐면 NCR, N번 중에 R번 일어나고 그것이 누구? P라는 확률이 몇 번? R번 일어나고 여기는 나머지 1마 P에 N-R번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을 독립시행 확률이라고 정의를 내리겠다. N번의 독립시행 중에 사건 A가 R번 일어날 확률을 사건 A가 확률을 P라 그러면 N번 중에 R번 일어나 NCR에 P의 R제곱 1마 P의 N-R제곱이라고 쓰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알고 있는 걸 그냥 공식으로 만들어낸 것 뿐이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 그냥 우리가 늘 확률을 계산하듯이 이런 식으로 계산 상관없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에선 직접적으로 독립시행하는 용어를 써서 이거가 뭐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실제로 계산할 때는 그냥 이렇게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는 사건 3의 배수 눈이 지금 3번 나오는 것을 이제 구하는 건데 얘는 실제로 3의 배수 눈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고 해서 확률을 두 가지로만 나누는 독립시행 확률을 구한 거야. 근데 실제로 이건 사건이 3개로 나눠질 때도 있어. 예를 한번 또 들어보면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자. 예를 들어보면 우리가 사건 A는 1 또는 2가 나오는 거, 사건 B는 3 또는 4가 나오는 거, 사건 C는 5 또는 6이 나온다라 그래서 결국엔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1, 2는 2번 나오고 3, 4는 2번 나오고 5, 6이 한 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요거가 몇 번 일어나고 두 번, 한 번 일어나니까 A, B, C를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는 건데 당연히 주사위를 5번 던졌을 때 결국에 그것은 독립시행이고 결국에는 지금 이 확률을 구하는 것도 얘가 6분의 2, 얘가 6분의 2, 요게 6분의 2, 얘가 6분의 2, 얘가 6분의 2가 되는데 결국에 이거의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니까 그 개수를 구할 때는 뭘로? 같은 것인 순열로 5팩토리얼을 2팩으로 나눠서 구할 수도 있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건 2개짜리 정도까지는 독립시행 확률로 공식으로 쓸 수가 있지만 사건 3개짜리의 독립시행 확률은 방법이 없어.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해줘야 되겠다. 따라서 문제에서 보통은 2개짜리밖에 나오진 않아. 독립시행 확률을 정의 자체가 원래 2개짜리만 하거든. 하지만 3개 이상 나왔을 때도 이런 식으로 독립시행 확률을 구한다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만 조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시행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고요. 아마 여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률을 정의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요거 가지고 마찬가지 문제들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래서 필수 예제에 9번을 해보면
자, 독립시 확률. 한 개의 주사위를 6번 던질 때 다음을 구하라. 짝수 눈이 4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저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짝수 눈이 나온다 라는 확률을 정의를 하고, 쟤는 당연히 6분의 3 얼마다? 2분의 1이 되겠죠. 그게 몇 번 던져서? 6번 던져서 4번 나온다. 그놈을 우리는 Px는 4라고 쓸 거고, 그러면 6번 중에 4번 6시 4에 2분의 1의 4제곱, 나머지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요 놈의 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된다. 이것을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을 구했다가 되는 거야. 계산 다도 할 수 있죠. 분모가 그대로 64가 되겠고, 얘는 6시 1항 같으니 얘가 15가 돼서 64분의 15다라고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2번도 어떻게 되겠어요? 2번은 짝수 눈이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이다. 야, 그럼 6번 던져서 적어도 2번이라는 것은 얘가 2번인 거 더하기, 3번인 거 더하기, 4번인 거 더하기, 5번인 거 더하기, 6번인 것까지를 더하는 게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하지만 이렇게 봤더니 너무너무 많잖아. 우리는 결국에는 이거의 나머지 사건을 이용해서 빵번 나오는 거랑 몇 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것만 구해서 빼줘도 같은 계산이 되겠다라고 알아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6번 중에 빵번 나올 확률, 이걸 뭐라 부른다? 6시 0에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6제곱이 되는 거고, 자, 6번 중에 한 번 나온다? 6시 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5제곱이라고 해서 요 놈을 계산해 주는 것을 적어도 2번 나올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로 구한다라고 얘기하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그냥 계산해 주면 돼요. 자, 그 다음도 해볼게요. 뭐 간단하죠? 우리가 독립시행 확률이 어떻게 구하는지 알면은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의 10번 볼게요. 자, 문제 읽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 3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고요. 4의 배수 눈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질 때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조건 확률로 조금 정의를 해보면, 자, 동전의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궁금해. 근데 어떤 상황으로 나눠져? 3의 배수 눈이 나온 다음에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4의 배수 눈이 나올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됐어요? 그리고 3의 배수도 4의 배수는 동전 안 던진다. 그러니까 나는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궁금한데, 얘는 3의 배수 눈이 나오고 동전 앞면이 2번 나오거나, 또는 4의 배수 눈이 나오고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수도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 확률 PA교위는 뭐야? 일단은 3의 배수 눈이 나온다. 우리 실제로 다시 한번 쓰면 PA 곱하기 P2바 A 더하기 PB 곱하기 P2바 B가 되는데,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PA 3의 배수 눈이 나온다. 얼마? 6분의 2가 되는 거고, 여기서 한 개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2번 나온다. 뭐다? 3시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1제곱이 되는 거고, 더하기 PB는 뭐죠? 4의 배수 눈이 나온다. 4의 배수는 4밖에 없으니까 6분의 1이 되는 거고, 이때는 몇 번? 한 개 동 4번 던져서 앞면이 2번, 4시 2에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으로 계산하자를 우리가 이렇게 저런 시행했을 때 동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라고 정의를 내리겠다. 그래서 아까 했던 거랑 같이 연결해서 뒤에 쪽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로 구한다 정도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하나만 더 하고 밑에 거 쭉 풀게요. 자, 마지막 문제도 별거 아닙니다. 한 개의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을 얻을 때 동전을 8에 던져서 합계 100점을 얻을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어떻게 동전을 던지면 합계가 100점이 되겠냐? 당연히 조금만 생각해보면 얼마인지 알겠지만 그걸 좀 식으로 한번 적어보겠다라는 거다. 선생님의 앞면에 동전 나온 횟수를 X라 그럴 거고 뒷면이 나온 횟수를 Y라고 한다면 우리는 총 동전을 8회 던지게 되면 앞면이 나오는 횟수와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합쳐서 8회가 됐다라는 거고 앞면이 나오면 20점, 뒷면이 나오면 10점이라면 점수는 20 곱하기 X 더하기 10 곱하기 Y라고 쓸 수가 있고 우린 요 합계가 얼마? 100점인 걸 구하고 싶어 라는 거죠. 따라서 두 개를 연립하면 X, Y 횟수가 나오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 놈을 10으로 다 나눠서 요렇게가 10이 되는 거니까 두 개를 그대로 빼게 되면 X는 2가 되겠다라고 구해서 Y는 6이 되겠다. 그러니까 한 개 동전을 6번 던져서 100점을 얻으려면 앞면이 몇 번 나오고 2번 나오고 뒷면이 6번 나오면 돼. 따라서 앞면을 기점으로 해서 확률을 PX는 2라고 얘기하면 결국에 있는 8C2에 얼마?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의 몇 제곱이다? 6제곱으로 해서 요 독립시행 확률을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요렇게 확률들을 구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밑에 것들 한번 쭉 풀어볼게요. 자, 97번 문항 한번 볼게요. 97번 문항 수능 기출 문제고요. 요런 것도 4점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문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자, 주머니 문제가 정말로 자주 나와요. 상자나 주머니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주머니 A는 흰 공 2개와 검은 공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여기가 흰 공 2개, 검은 공 3개가 있고요. 주머니 B에는 흰 공 하나랑 그리고 검은색 공 3개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주머니 A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내요. 흰 공이면 흰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고요. 검은 공이면 검은 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은 후에 주머니 B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를 꺼낼 때 꺼낸 공이 무슨 확률?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이 확률을 보고 어떤 확률을 구하는가? 목적은 그냥 뭐야? 꺼낸 공이 흰 공을 나올 확률이죠. 어디서? B에서 임의로 공을 하나를 꺼냈을 때 그게 흰 공일 확률을 구하라 문제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꺼낸 공이 흰 공이 돼야 돼. 근데 어떤 상황이 있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주머니에서 흰 공을 꺼낸 다음에 흰 공 2개를 주머니에 넣고 거기에서 한 개 꺼냈더니 흰 공일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주머니 A에서 검은색 공이 나와서 검은색 공 2개를 주머니에 B에 넣어서 한 개를 꺼내서 꺼낸 흰 공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상황을 두 가지로 나눠지겠다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흰 공이 나오는 거 임의로 꺼낸 게 흰 공인 것을 A다 라고 얘기하면은 결국에 우리는 P2라는 B에서 꺼낸 게 흰 공인 거는 여기서 A에서 꺼낸 게 흰 공이 나온 거라 그리고 A에서 꺼낸 게 검은색 공 A의 여죠. 요렇게 두 개를 더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구하는구나 라고 써주는 거야. 됐니? 그럼 해볼까요? 자, 일단은 요 놈은 먼저 PA 여기서 하나 꺼낸 게 흰공이다. 그러면 흰공 꺼낼 확률이 얼마냐면 5분의 2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고요? 흰공 2개를 주머니 B에 넣자고요. 그럼 주머니 B에는 흰공 3개, 검은 공 3개가 있겠지? 거기서 한 개를 꺼냈더니 공이 흰공의 확률은 여기서 하나 꺼내서 흰공 나올 확률 얼마다? 6분의 3이 된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또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여기서 꺼낸 공이 검은색 공이래요. 그러면 5분의 얼마? 3이 되는 거겠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검은색 공 2개를 넣은 다음에 임의로 하나 꺼냈더니 흰 공이 되는 거니까 6개 중에 우리 흰 공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거는 6분의 1이 되겠다라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답이겠다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 4점에 출제가 됐다는 얘기예요. 알았죠? 요렇게. 그렇죠. 그래서 상황을 두 가지를 나눠서 각각을 구해서 더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도 밑에 거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98번 문제고요. 한번 봅시다. 자, 이번에도 사건 2개가 있어요. 두 사건 A와 B에 대하여
PA가 8분의 7, PB가 2분의 1일 때 PA바 B의 최대와 최소의 합을 구하라는 거다. 당연히 우리는 PA바 B의 최대 최소니까 얘를 구할 거니 얘를 적어보면 얘는 PB분의 뭘 구하라는 거다? PA B를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PB는 결정됐으니까 우리는 PA B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는 거죠. 다들 PA B 최대 최소 구할지 기억나요? 자, 우리 교집합의 최대 최소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 우리는 PA와 B라는 놈은 결국엔 PA 더하기 그리고 PB에다가 뭘 빼는 거냐면 PA B를 빼는 거야. 따라서 나는 뭐가 궁금하다고? PA B가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PA B는 당연히 PA 더하기 PB에서 뭘 빼는 거냐면 PA와 B를 빼는 거야. 자, 이걸 가지고 우린 최대 최소를 구해보겠다라는 거다. 야, 가장 작은 건 뭐겠냐라는 것은 PA가 얼마로 결정됐어? 8분의 7로 결정돼 있고 PB가 2분의 1로 결정돼 있어. 그러면 요 놈이 가장 작을 때는 요 놈이 가장 뭐 해야겠다? 커야겠다가 되는 거겠지. 얘가 가장 클 때가 언제입니까를 물어보는 거고 확률의 합집합이 가장 클 때는 얼마가 될 때? 1이 될 때가 가장 크기 때문에 요 놈의 최소값은 뭐가 되겠다? 8분의 7 더하기 2분의 1에서 뭘 뺀 거? 1을 뺀 거다라고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고 야, 최대는 언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럴 땐 요 합집합이 가장 뭐 할 때? 작을 텐데 합집합이 가장 작을 때는 그래도 요 확률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일 때가 되겠다? 8분의 7이 되겠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요거는 요렇게 빼서 얼마다? 2분의 1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계산해보면 요게 또 8분의 8인 거니까 요 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 8분의 1 얘가 8분의 4니까 여기가 8분의 3이 될 거다. 따라서 답은 결국엔 요 놈을 전부 다 뭘로 나눠서 PB로 나눠서 2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지. 따라서 요것도 2분의 1 나누시고요. 요게 PB로 나눈 거고 요것도 2분의 1로만 나눠주면 될 거다. 따라서 우리가 저놈의 최대 최소는 최대는 1이 될 거고 최소는 얘가 8분의 4니까 4분의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웠을 거냐면 NA 곱이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의 최대 최소 문제를 아마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것도 우리가 마찬가지 합집합이 가장 클 때랑 가장 작을 때를 이용해서 그 교집합의 최대 최소를 찾는 문제였을 거다. 기억이 나나? 거기 쪽. 그렇죠. 자, 그 다음에 99번 마찬가지 평가원 기출문제 요것도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였는데요. 한번 같이 또 해볼게요. 자, 이번에 이런 문제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가 2대 3인 어느 고등학교에서 전체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까지 글을 보고 이 문제는 표를 그려야 돼 라는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표를 그려야 돼? 라고 봤더니 남학생이 있는 거고 여학생이 있는 거고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다 라고 나눠주겠다라는 거다. 그랬더니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가 2대 3이라고 나오면 전체 100을 기점으로 해서 2대 3인 거니까 우리 이것을 확률 전체 1로 생각해주면 돼. 각각의 확률들을 그냥 적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이럴 때는 전체를 1로 잡고요. 2대 3인 거니까 여기가 얼마가 돼? 0.4가 될 거고 여기를 0.6이다 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보면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70%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 0.7 나머지를 0.3이라고 딱 해주면 되겠죠. 이래놓고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선택할 때 이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일 확률이 5분의 1이라는 것은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남학생이라는 것은 무슨 집합의 확률? 교집합의 확률이 되는 거야. 따라서 얘는 어느 부분? 이 부분이 얼마다? 5분의 1이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고 소수점 표현하면 0.2가 되겠구나. 그러면 나머지는 따다닥 채워지겠죠? 여기가 0.2, 0.5,
여기가 0.1이다라고 채워진다. 그러면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K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이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라는 조건부 확률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 K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이니까 요렇게가 돼서 그 확률은 그대로 0.3분의 얼마? 0.1, 3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주어져 있는 확률 문제가 조건 확률 문제 나오면 얘를 표를 그릴 때 전체를 1을 기점으로 해서 각각을 0. 얼마다라고 표현해서 풀어주면 될 거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야. 알았죠? 자, 넘어가서요. 또 뒤쪽에 연습 문제 한번 가봅시다. 뒤쪽에 연습 문제가 119페이지부터 있는데요. 120페이지 문제를 해볼게요. 120페이지 문제 마찬가지 107번하고 108번 이건 두 개만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다들 수능 기출에 나왔던 문제들 한번 요거부터 볼게요. 107번 문제 봅시다. 자, 각면에 1112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던져서 윗면에 적힌 수를 읽기로 한다. 이 상자를 3번 던질 때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은 4이고 세 번째 나온 수가 홀수일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얘도 당연히 우리 무슨 시행 확률이냐면 독립시행 확률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결국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전부 다 독립인 거니까 실제로 요거는 교집합의 확률을 구해주는 문제가 되는데 첫 번째, 두 번째를 우리가 A랑 B라고 했을 때 얘는 뭐가 나온다고? 합이 4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는 거고 마지막 C는 뭐가 나오는 거? 홀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서 결국엔 전부 다 그냥 뭐 하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합이 뭐가 되는 거? 4가 나오는 거 뭐가 있겠니라 그러면 당연히 1, 3이 있을 거고 2, 2가 있을 거고 여기는 3, 1이 있을 거다. 그리고 당연히 홀수가 나오는 건 그냥 뭐가 나오는 거야? 1 또는 3이 나오는 거니까 야, 요 놈의 확률을 그냥 적으면 6분의 4가 된다라고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아, 그래서 너무나 쉽네. 이거 구해보면 제일 위에 거의 확률은 첫 번째 1 나오는 거 6분의 3 그리고 뭐 나오는 거 3 나오는 거 6분의 1에다가 마지막에 뭐 나오는 거? 홀수 나오는 거 6분의 4를 구하면 되겠고 두 번째는 2가 나오는 거 6분의 2에 6분의 2에 6분의 4를 구해주면 될 거고 마지막 요거는 당연히 맨 위에 거랑 뭐 할 거다? 똑같을 거니까 여기다가 그냥 곱하기 2를 해서 구한다. 그래서 이걸 그냥 더하면 끝나는 거죠. 따라서 분모는 6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666 자, 분자는 요거 계산해서 얼마죠? 24와 더하기 얼마? 요거 계산해서 얼마다? 16이 돼서 요놈 계산하면 40이 되겠죠. 따라서 4로 2를 두 번 약분해주가 3번 약분해주구나. 8, 5가 될 거고요. 2 약분해서 여기가 27이 돼서 얘가 27분의 5다라고 구해주는 문제더라. 그래서 뭐 이것들이 결국 독립시행인 거니까 각각의 상황을 생각해서 구한 다음에 곱해버리면 되겠다. 그렇죠? 자, 108번 한번 직접 한번 먼저 계산해보고 같이 한번 풀이해볼게요. 108번은 직접 한번 잠깐 해보고 같이 해볼게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류 문제는 맥시멈이 이렇게 3개짜리밖에 안 나와요. 보통 2개짜리 많이 나오고 3개짜리 가장 이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다. 당연히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은 요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는 요쪽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는 요쪽으로 흘러도 되는 거야. 적어도 한쪽에서만 흐르면 되겠다. 뭐라고 했다? 적어도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럼 선생님이 맨 위쪽으로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사건 A, 중간 쪽에 흐르는 사건을 B, 맨 마지막 사건 C라 그러면 결국 A, B 중 적어도 한쪽으로 흐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이 사건의 확률의 이름은 P, A, 합, B, 합, C라고 읽어요. 그러니까 우린 3개짜리의 합집합의 확률을 구할 거고 요거 구하는 과정이 PA 더하기, PBA 더하기, PC에서 빼야 됩니다. 2개의 교, 그리고 또 2개의 교, 그리고 또 2개의 교를 빼야 돼요.
알겠지만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더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 A교 B교 C를 더하겠다라 그래서 일명 세 개짜리의 합집 확률을 독립시행 확률을 이용해서 답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요건 알겠죠? 우리 N, A합, B합, C의 원소의 개수 전체를 전체 개수로 나눠 확률로 표현한 겁니다. 해볼까요? 자, PA 구해보자. PA는 결국에는 요쪽으로만 흐르면 돼요. 그러면 결국엔 얘가 열렸을 확률과 닫혀있을 확률은 각각 같으니까 2분의 1이니까 닫혀있고 닫혀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 놈은 당연히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얘랑 상관이 없는 거야. 그 확률은 그냥 1이라고 적는 겁니다. 쟤네가 닫혀있든 안 닫혀있든 어차피 저쪽은 흐르는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든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가 닫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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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혀있다. 2분의 1의 4제곱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상관없어요. 1. 여기는 2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겠어? 3제곱이겠죠? 닫혀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뺄 겁니다. 어떻게 닫혀있는 거? 요거는 여기로 흐르는 거. 하나, 둘, 셋, 넷, 5개니까 2분의 1의 5제곱이 되겠다. 자, 다들 이제 이 정도 들으면 어떻게 푼지는 알 거예요. B와 C는 하나, 둘, 셋, 넷, 6개니까 2분의 1의 6제곱이 될 거고, 마찬가지 A와 C는 하나, 둘, 셋, 4개가 되는 거니까 2분의 1의 4제곱에다가 너무 많이 뺐어요. 더해야 됩니다. 전체 하나, 둘, 셋, 넷, 5, 6, 7개. 그래서 2분의 1의 7제곱을 더하는 것을 이렇게 전류가 흐르는 문제를 푸른다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요거 하나만 풀어봐도 요 개수가 뭐 2개짜리가 나오거나 다른 게 똑같이 풀어준다 생각하면 된다. 적어도 한쪽으로 흐르니까 기본적으로 합집합으로 구하겠다 생각하면 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분모는 가장 큰 요 놈 통분해서 128로 통분하게 되면, 자, 여기는 2의 제곱밖에 없으니까 5제곱 필요하니까 여기가 32가 될 거고, 여기는 3제곱 필요하니까 8이 될 거고, 여긴 4제곱 필요하니까 16이 필요할 거다. 여기는 제곱이 필요하니까 빼기 4, 여기는 2 하나, 맞죠? 그리고 여기죠. 여기는 3개가 필요하니까 8이 필요할 거다. 마찬가지 여기가 마지막으로 더하기 1이 될 거죠. 계산해보면 128분의 당연히 요거 플러스 8 마팔 하나가 지워질 거고요. 계산해보면 여기가 10이 될 거고 11이 되는 거니까 43이다라고 딱 답이 나오는 문제. 그래서 요게 전류가 흐를 확률을 구하는 방법이다. 어렵지 않게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되 우리 저 3개짜리 합집합이 요거다 정도만 기억해주면 돼요. 그래서 2개짜리는 훨씬 더 쉽겠죠. 자, 또 마지막으로 이제 독립시 확률 문제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요거는 115번, 그리고 117번, 118번을 한번 해볼게요. 한번 115번을 또 먼저 잠깐 해보고요. 그 다음 해봅시다. 115번을 먼저 해볼게요. 자, 115번 보면 어느 질병에 대한 치료법으로 1단계를 치료하고 1단계 치료에 성공한 환자만 2단계 치료를 하여 2단계 치료까지 성공한 환자는 완치되는 것으로 판단할 거야. 1차 치료와 2차 치료는 서로 독립이고요. 1단계 치료와 2단계 치료의 성공률이 각각 2분의 1, 3분의 2가 되겠다.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이 치료법을 적용했을 때 완치가 된 것으로 판단한 환자가 2명의 확률을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딱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결국에는 4명 중에서 2명이 완치가 될 확률을 구할 거니까 1명이 완치가 될 확률 한 번만 구해주면 돼. 완치가 되려면 1단계, 2단계를 전부 다 뭐 해야 되냐면 성공해야지만 완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단계가 2분의 1, 2단계가 3분의 1이니까 둘 다 성공할 확률은 2개를 곱한 그냥 3분의 1이다 라고 적은 후에 결국엔 몇 명 중에서 4명 중에 2명이 완치가 된다. 따라서 4C2에 완치가 된 률 3분의 1이 2명, 완치가 안 되는 거 3분의 2의 2명이라고 해주면 요게 그냥 요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인 거야. 근데 아마도 이렇지 않고 다들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서 아마 확률을 구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라고요. 그냥 완치가 될 확률만 구하고 그게 4명 중에 2명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끝입니다. 따라서 계산은 뭐 다들 요 계산은 분모가 81에다가 얘가 6이 될 거고요. 여기가 4가 될 거죠.
따라서 3으로 나눠서 27분의 여기가 8이 되겠다라고 구해주면 이 문제를 잘 풀었다가 되는 건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못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14번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위에 거. 114번을 먼저 써야 되는데 114번 봅시다. 자, 114번은 A, B 두 축구팀이 7차전에 경기를 갔는데 먼저 4승을 하는 팀이 우승한다고 할 거야. A팀이 매 경기 승리 확률은 2분의 1이고 3차전까지의 경기 결과 A팀이 1승 2패를 하였다면 A팀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몇 번 이기면 4승하면 이기는 건데 우리가 총 3차전까지 경기했더니 A팀은 1승 2패야. 그러니까 1승 2패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1승 2패를 해놓고 그 다음에 뭐 하라고? A팀이 우승을 해야 돼. 그럼 A팀이 뭐야? 4승을 하면 이기는 거니까 어떻게 이길 수도 있어? 곧바로. 이거랑 상관없이 스트레이트로 3번 이겨서 우승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6번 만에 끝날 수도 있다가 되는 거야. 1승 2패 맞죠? 됐어요? 또는 어떻게 이길 수도 있죠? 몇 번 만에 끝나는 거? 마지막에 끝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겨서 끝내는 경우도 있다가 되는 거야. 그 앞에까지는 결국엔 몇 번 이기고 2번 이기고 1번 뭐 하는 거야? 진다라고 하는 거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 확률만 구해서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요 확률은 당연히 이길 확률이니까 2분의 1에 그대로 몇 제곱? 3제곱이고 여기를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를 툭 잘라서 결국에 여기는 5x 말고도 어떤 것들이 있어? 5x5도 있고 그리고 x5, 5도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은 3번 중에서 2번 이길 확률이니까 여기는 그대로 독립시행 확률을 하면 되겠구나. 여기는 3c2의 2분의 1의 제곱에 2분의 1. 그래 놓고 마지막에 무조건 뭐 해야겠다? 이겨야 되므로 2분의 1을 곱하겠다라고 생각해서 두 개를 더하는 거다. 근데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선생님, 앞에 사건까지도 우리가 확률을 구해서 곱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얘는 이미 벌어진 일로서 이거에서 뒤에 사건의 확률들이 결정되는 거니까 이거는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뒤에 사건만 확률을 구해서 이렇게만 구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 문제를 풀다가 보면 우리 학생 많이 틀리는 경우가 요것도 확률을 구해서 곱할 거 또는 여기서 할 때 요거가 이제 이기는 거를 아까 몇 명이 그러던데 요거를 그냥 요거를 나열하는 친구들이 있더라. 4번 중에 3번 이기는 거. 그래서 뭐 4c3에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 하면 되는데 알겠지만 이거는 안 돼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 4번 중에 3번 이기는 거에 요 위에 거 요게 지금 포함이 되는 건데 알겠지만 이러면 이미 여기서 끝내는 거니까 이거는 들어가면 안 되거든. 따라서 이런 거는 요건 따로 하되 여기서처럼 마지막에 이겨서 끝나는 경우가 된다면 앞에 것까지는 독립시행 확률 써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있는 것을 곱하자라고 풀어주는 거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도 이제 밑에 거 한 번 더 풀어볼게요. 밑에 거 한번 풀어보자. 밑에 거는 116번을 풀어볼 건데, 이 116번은 뭘 계산해 볼 거냐면, 116번을 계산하는 것도 좀, 요것만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 동전 6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타나는 동전의 개수가 주사위 눈의 수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볼 거야. 동전 6개와 주사위 1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가 주사위 눈의 수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를 해보자.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주사위에 눈의 눈이 나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1이 있고 주사위죠. 그리고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잖아. 그랬을 때 동전이 결국에 앞면이 나타내는 동전의 개수가 요거는 지금 될 수 있는 게 몇 개부터 몇 개라고요?
2개부터 6개까지가 되는 거고, 얘는 당연히 3개부터 6개, 얘는 당연히 4개부터 6개, 5개부터 6개, 얘는 6개만 만족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사의 1이 나올 확률 당연히 얼마? 6분의 1이 될 거고, 거기다가 이게 주사위가 동전이 뭐가? 6개 중에 몇 개? 2개부터 6개까지가 전부 다 앞면이 나와야겠다가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구하겠니? 라고 하면은, 이거는 1에서 빼야겠구나. 어떻게? 6시 1에 2분의 1에 원래는 1제곱 5제곱을 빼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는 거겠죠. 뭐 하는지 알겠니? 빵본도. 미안. 한 번 더 빵본도 있구나. 요렇게를 빼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어차피 마찬가지 이게 어떻게 될 거야? 요게 6분의 1로 전부 다 뭐 한다는 생각이 들어? 묶인다는 생각이 들 거니까 우리는 결국 이걸 총목 6분의 1로 묶은 다음에 나머지 확률들을 전부 다 뭐 해주겠다? 더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예를 들어 결국에는 요 놈을 보게 되면, 요 놈 보자. 요 놈이 원래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어떻게 써도 돼, 원래는? 6시 2에, 결국 6시 2에 2분의 1의 몇 제곱 그대로 6제곱. 6시 3에 2분의 1의 몇 제곱? 6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6시 4에 2분의 1의 6제곱. 다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야. 6시 5에 2분의 1의 6제곱. 설명하고 간단하게 할게요. 6제곱 이렇게 되겠죠, 이거는. 뭐 다 알겠지만. 그리고 더하기. 얘는 여기서부터를 쓰겠지. 맞죠?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를 쓰겠지. 그리고 얘는 여기서부터 쓰겠지. 요걸 쓰겠고. 그리고 마지막 얘는 요것만 쓸 거라고. 맨 뒤에 색깔이 있나? 색깔이. 요것만 쓸 거야. 그래 놓고 그걸 전부 다 뭐 할 거죠? 더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다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진짜로 이거를 다 더하겠니라는 게 아니겠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지를 생각해 볼 거다. 우리는 당연히 뭘 알고 있냐면, 요 놈의 계산. 요거 보자. 요거 맨 마지막 하나만 계산하는 거 보이죠? 요 놈은 결국은 우리 뭐랑 같냐면, 6시 0이랑 같다는 걸 알아요. 6시 0에 2분의 1에, 6시 1에 2분의, 하나만 계산하는 거죠. 잠깐, 말이 먹혔네? 말을 잘못했네? 다시 미안해. 자, 이거는 6시 1이죠. 6시 1. 6시 1. 그러니까 요게 누구랑 같냐면, 멍청이. 요거 하나랑만 계산한 거 같겠죠? 요거 하나만 계산. 맨 마지막 게, 미안. 그리고 요게 누구랑 누구 계산하는 거냐면, 요게 6시, 말이 먹혔다. 잠깐만. 저기 이상한 애들 발견해서 그래. 자, 다시 미안해. 여기 맞죠? 여기 맨 마지막에 이거죠. 멍청이. 이거 맞고. 그 다음 게 누구냐면, 이거 맞고, 그 다음이 이거고, 그리고 요 놈이 되겠죠. 미안. 요렇게가 해서, 원래 이거를 다 더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일일이 더하기가 조금 오래 걸리겠다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다들 알아듣죠? 그랬을 때 우리가 결국에 이 6시 6은 뭐랑 같은 거야? 그냥 6시 0의 계산하고 같은 거고, 얘는 뭐랑 같아? 6시 1하고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거 지금 요거 2개 더하는 거랑 제일 처음 거 얘랑, 맞죠? 얘랑 요거 보여요? 요거 2개 더한 거, 요거 2개 더한 거 보여? 그러니까 얘가 6은 결국 몇 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야. 빵번 나오는 거랑 똑같은 거고, 얘는 그냥 몇 번 나오는 거, 한 번 나오는 거 똑같다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이 2개를 더한 확률은 그냥 얼마가 되겠다? 1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야. 알아듣겠어? 아니면 너무 오래 걸리잖아. 마찬가지 요것도 보자. 3부터 6이 지금 3부터 6이 여기였고 요거랑, 그리고 4부터 6은 4가 이게 6이 뭐랑 같고 0이랑, 얘가 지금 5가 1이랑 4가 2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게 되면 이게 또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는 뭐만 남어? 얘만 남는다라고 돼서, 이놈은 6분의 1에다가 1 더하기 1에다가 마지막 요것만 계산을 해서, 요 놈이 그냥 6시 6에 2분의 1의 6제곱. 요것만 따로 계산해주면 되겠다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이거의 계산을 일일이 다 하기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우리는 조합에서 뭘 알고 있다? 6시 5가 6시 1. 얘가 6시 0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요 5, 6이라는 게
6C0 2분의 6제곱 6C1의 2분의 1의 6제곱 맞죠? 그리고 여기서 2부터 6이 6C부터 지금 여기까지가 되니까 더하면 1이 되겠다라는 얘기가 더하면 1인 게 혹시 이해가 안 되나? 라고 물어본다면 자 봅시다. 여기에 2개 더한 거 여기에 6C1과 지금 6C 요거 지우고 갈게요. 혹시 그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얘가 왜 1이냐고. 자 혹시나 1이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 요게 1인지만 설명하고 마무리합시다. 요거 자 이게 1이에요 확률이. 자 왜 1이냐면 다들 혹시 기억합니까? 이양정리. 아 그렇죠. 누구는 끄떡끄떡 누구는. 자 무슨 얘기야? 얘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6제곱이거든요. 우리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의 6제곱을 이양정리하면은 6C0에 2분의 1의 0제곱, 2분의 1의 6제곱, 6C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5제곱, 6C2에 이렇게 쭉쭉쭉 쓸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딱 되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요 계산은 1의 6제곱 1이고 그리고 당연히 원래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이게 동전에서 이게 모든 발생 확률이니까 얘가 당연히 얼마가 되는 것도 맞고 1이 되는 게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게 1이다.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계산해 주면 답이 된다라가 돼서 요게 얼마죠? 64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가 계산하면은 얘가 6분의 1 곱하기 64분의 얘가 얼마야? 2니까 128 도와줘봐. 120 그러면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6을 곱하면 약분 되나? 약분 되죠. 3 약분 돼서 4가 되고 3이 되겠고 여기가 2가 붙어서 128이 돼서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하는 문제야.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풀다가 보면 독립시행 확률을 구하는 게 되게 양이 많을 때가 있어. 근데 실제로 그놈의 계산은 우리가 이항 정리를 통해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의 A와 B의 각각의 확률을 집어넣게 되면 이게 이항 정리 계산으로 1 빼기 뭐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설명을 했다.